안정 짓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끼워 맞춰져가고 그렇게 운이 되는 건지. 그게 저도 심리학과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굉장히 그래서 아까부터 그 날카로운 질문을. 네, 뇌에 대해서도 제가 그쪽이 파트가 아니고 행동치료 파트라서. 행동치료. 네, 이쪽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뇌 심리도 질문 다 보시는데 일단 사주팔자 그런 걸 갖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들도 이해 안 된다 해서 거기서 연구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어떤 분은 그래도 그게 맞는 부분이 있다 무시하지 말아야 돼. 그에 대해서는 이 뇌 과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건지 또 한편으로는 저는 어떤 생각 드냐면 그래 쌍둥이가 생각에 구조적으로 한다면 이게 달라지는 건데 조건이 힘들어지나 뭐지? 이거 좀 명쾌하게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우리 동양체학 쪽에서는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양의학에서는 뭐 성격을 A 타입, B 타입, C 타입, D 타입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게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좀 간단한 건데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4가지 호르몬 얘기했죠.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그냥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얘기했는데 엔돌핀까지. 그러니까 목화토금수 중에서 수가 많다. 그러면은 그게 엔돌핀하고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한 방 맞아도 잘 안 쓰러져요. 끈기가 있죠. 쉽게 포기를 안 해요. 목이 많다. 그럼 도파민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그 행성의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어떻게 또 행성의 영향을 받는지까지도 또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인간의 세포가 별빛의 영향을 받는데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세포에서 어떤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것하고 별빛하고 분명히 관계가 있더라고요. 세포 생물하고 들어가면요 별빛을 받지 않으면 세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생성이 안 돼요. 미토콘드리아가 안 돌아가요. 미토콘드리아는 별빛을 받아야만이 얘가 제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과학으로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목화토금수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냐면 이런 거죠. 목성과 관련된다는 것은 그 목성이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얘가 태어났다거나 또는 잉태가 됐다 이거예요. 저는 잉태로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잉태된 시점을 알 수가 없으니까 통계를 낼 때 태어난 시점으로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주가 안 맞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제가 봤을 땐 잉태 시점인 것 같아요. 최초에 얘가 세포 분열을 했을 때 목성이 어떤 특정 별자리에 있었다라면은 목성을 통과하는 별빛이 있고 통과하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성미자 같은 그런 어떤 별빛은 그냥 통과하지만 특정 파장은 그 목성이라는 걸 통과 못하고 또 달이라는 걸 통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 월 달에 태어나느냐도 지금 굉장히 성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가장 크다고 해요, 사주에서. 월주를 봅니다, 사람 성격을 볼 때. 근데 실제로 서양의학에서도 그렇게 봐요. 서양 별자리에서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월부터 10월 사이에 태어난 애들이 가장 병에 안 걸리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어느 계절에 임신했느냐. 그러니까 임신 초기에 겨울이었느냐 엄마가. 그럼 엄마가 디프레스 되잖아요. 우울해지잖아요. 엄마가 햇빛을 못 받으니까. 그거에도 태양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영향도 있고 그런 다양한 연구들이 있는데 얘기하다 좀 알았는데 그래서 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드레날린하고 관계가 되고요. 다혈질이 되는 거죠. 근데 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드레날린이 아니라 노르아드레날린하고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노르아드레날린은 판단력을 좌지우지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떤 체질로 태어나느냐는 분명히 최초의 세포 분열을 할 때 별빛과 관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주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출세하는 사주는 그래서 어떤 사주냐면 목과 금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이거 무슨 의욕 자체도 있어야 돼요. 의욕이 없이 어떻게 얘가 의욕이 도파민이라고 그랬잖아요. 목이.
하고자 하는 거. 근데 그 도파민이라는 것은 얘가 사주상에 목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사주상 뭐 A타입이 아니고 이래 또 저렇게 B타입이야. 근데 B타입인 애들을 어떻게 도파민이 많은 애로 만들어주냐 이거죠. 흥미 유발이에요, 그냥. 흥미 유발하고 얘가 그 이기는 습관, 성취하는 습관을 자꾸 주다 보면은 얘는 분명히 사주상에는 목이 없는 애인데 15세가 넘었을 때 성인이 됐을 때 그냥 목이 있는 애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게 또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주상에 목이 없는 애를 양육을 통해서 흥미 유발을 통해서 얘한테 적극성을 줬을 때 훨씬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주상에 목이 없다는 건 뭐예요? 나머지 토, 금, 수 이런 게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주 많은 이게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얘는 갖추고 있는 그 무기라든가 뭔가 이렇게 자원이 되게 많은 거예요. 석탄, 석유 자원 같은 게 되게 많아요. 수라는 게 일종의 자원이에요. 끈기. 평균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갖춰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의욕이 없어 보이고 어렸을 때 되게 소극적이었던 애들이 뭔가에 흥미를 보여서 의욕을 갖게 됐을 때 얘네들이 굉장히 훨씬 더 성공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양육을 통해서 얘한테 없는 목 기운을 줘버린 거죠. 엄마가 전달을 해버린 거죠. 그게 도파민이에요. 근데 얘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기 때문에 수가 가지고 있는 끈기도 있고 금이 가지고 있는 판단력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인내심도 있고, 그죠?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도파민을 딱 던져주는 거죠. 완전히 얘는 천하무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쫙 상승하네요. 물론 이제 그런 형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고시페스 형인데, 그런데 목이 타고난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많은 애들은 기본적으로 걔네들이 산만해요. 걔네들이 이제 소양이냐. 의욕은 되게 많은데 마무리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거 좀 하다 말고 좀 하다 말고. 근데 목이 많다는 것은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생각의 방향이 너무 다양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뻗어 있어 이렇게. 물은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죠? 금은 착 날이 서 있고, 그죠? 근데 목은 뭐예요? 이렇게 남쪽까지도 있고 북쪽까지도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신적으로 산만한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다양한 방향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죠. 도파민이 강하게 태어난 애인 거예요. 그런 애들한테는 제가 아까 그 결핍을, 그러니까 목이 많은 애는 얘가 판단력도 이제 생겨야 되고 끈기가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끈기라는 것은 어떻게 생긴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냐면 부모가 정해준 게 아니라 자기가 정하는 것에서 좌절을 극복한 경험이 그 목이 많은 아이의 끈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산만하고 아주 의욕은 많은데 얘가 마무리를 잘 못하는 애처럼 보인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실패하나 실수를 많이 경험하도록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럼 얘는 자기한테 그 부족한 면을 채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이런 것도 많이 연구했는데 뭐냐면 어렸을 때 받은 상처에 따라서 또 에너지가 달라요. 어떤 상처를 받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얘가 자존감을 많이 상했느냐 아니면 형제 중에 형제나 자매나 엄마 아빠가 일찍 죽었느냐. 그 슬픔이잖아, 슬픔. 그러니까 슬픔을 많이 맛봤느냐 분노냐 사랑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역시 그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두뇌에서 구성 비율이 달라지는 거죠. 비율이 달라지는데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제 강의에서 강조하는 거는 그래도 목 기운을 키우는 게 낫다는 거예요. 도파민. 왜 그러냐면 자, 판단력을 노르아드레날린이 집중력과 판단력을 만들어주는 물질인데 컴퓨터가 더 잘 판단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의사들이 병을 진단하는 것보다 컴퓨터가 더 진단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끊임없이 성장하고자 하는 나뭇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애들한테는. 나머지 끈기? 로봇이 지치는 거 봤어요? 로봇이. 인공 컴퓨터가 지치는 거 봤어요? 완전히 뭐 맛이 가는 경우는 있지만 뭐 벼락 맞아가지고 그럼 벼락 맞았을 때고 진짜 안 지치잖아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간이 지적인 능력으로 세상에서
행사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어떤 호르몬이 만들어주는 거. 인공지능 위로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인간은 직장에서 싸울 때, 그죠? 그 예전에 그 사장들이요. 제가 이제 죄송한데 사진 찍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예. 다행히 지금 다 있기 때문에 사진을 어떻게 그냥 찍어서 하시는 거 그대로 찍을게요. 얘기할게요. 그래서 예전에 사장들이 임금 주는 것보다 자동화 시설을 설치하는 게 훨씬 비용이 비싼데도 막 두세 배 비용을 내고서 자동화 기기를 들어놨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인간들은 갈등이 너무 많다 이거. 지들끼리 싸우고 뭐 이렇게 뭐 빼돌리고 뭐 그다음에 노사분규를 하고 해서 내가 골치 아파가지고 그냥 자동화 시켰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더 발달하고 그 인간 로봇이 나올수록요 돈 많은 사람들은요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인간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인간을 자르고 로봇을 고용하죠. 인간을 자르고 인공지능을 고용하게 돼요. 앞으로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 의사는 지치지 않기 때문에 인간 의사는요 하루에 한 명 수술하면 지쳐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수술하는 게 한 3번 정도 한다고요. 3번. 정말 체력이 좋은 의사의 경우에. 그럼 3번 하면 한 9시간 걸리는 거죠. 한 3시간짜리 3번인 거죠. 근데 로봇은 24시간 수술하잖아요. 그럼 병원장의 입장에서 정말 이제 인공지능 수술 로봇이 나왔다고 쳤어요. 아직은 거기까지는 발전하지 않았는데 15년 후에 만약 나온다고 쳐봐요. 그럼 누가 돈 주고 의사를 고용하냐고요. 24시간 수술할 수 있는 얘 고용하지. 이 진단은 지금 병의 진단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훨씬 더 정확해졌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신체에 있는 미네랄까지 진단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부위에 암이 걸리기 전에 한 5년 전에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암이 걸린 다음에 의사들이 보잖아요. 지금은 5년 전 예측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진단은 게임이 끝났어요. 나머지는 수술이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병간호. 근데 재밌는 거는 병간호는 간호종사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감성을 자극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술 부위고 괜찮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만져주고 그죠? 꺼져 이렇게 떼주고. 이거는 로봇이 하면은 이상하게 내가 감동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예쁜 간호사가 와서 이렇게 약을 발라주면 이상하게 상처가 빨리 나서. 선생님, 네? 울산점에 1시에 수업 있으시다던데 지금 출발하셔야지 그래. 맞아. 저 울산 또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12시까지 수업. 맞아요. 다음 강의 좀 깜빡했는데 지금 거의 한 20분 걸릴 거예요. 선생님 결론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사주가 중요하긴 중요하지만은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 시점이 잉태할 시점이 더 중요하지 태어나는 것보다는 잉태할 때 이렇게 가질 때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체질이 결정되는 거. 이렇게 사주나 뭐 그 능력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주는 그렇죠. 세포의 문제인데 제가 지금 이 외과와 강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관계하고 이 아이가 그 경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그 두뇌에 있는 신경 전달, 그 뉴런하고 시냅스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뉴런하고 시냅스가 바뀌는 게 뭐냐면 팔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팔자를 고칠 수 없다면 이 강의 아무 의미가 없죠. 그 아이의 팔자를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IQ를 더 좋게 할 수 있고 창의력을 좋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하는 거죠. 제가. 그게 불가능하면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 굉장히 경험을 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리하다 보면 딱 막히는 부분이 그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DNA 발현이 가장 많이 되는 게 뉴런 세포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격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실제로 DNA가 바뀝니다. 그걸 이제 후성 유전학 지금 메모해보세요. 후성 유전학을 제 유튜브 강의를 치면 어떻게 DNA의 그 스위치가 켜지거나 꺼짐으로써 인간이 체질 자체가 바뀌는가. 그러니까 체질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그 최초의 출발은 뭐냐면은
두뇌 속에서 신경 전달 물질의 강도라든가 비율과 구성이 바뀌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 경험이 실제로 체질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강의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좋네요. 네. 진짜 이렇게